2024년 추석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32평 시댁집. 이수지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25년째 맞는 시댁 명절이었다. 어머니 왔어요. 뭐 왔어? 시어머니 강순덕이 거실에서 일어났다. 76세. 단정하게 파마한 머리, 금반지와 금목걸이. 순덕의 시선이 수진의 손을 후었다. 빈손. 과일 박스 하나 없었다.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올해도 빈손이야? 시작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좀 바빠서. 바빠? 추석인데 뭐가 바빠? 시어머니 얼굴 보러 오는데 과일 한 박스도 못 사? 다음에 따로. 다음은 무슨? 에휴. 순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시누이 최미영이 들어왔다. 45세. 세련된 옷차림. 명품 백. 그리고 양손 가득 들린 선물들. 엄마. 왔어. 어머, 미영이 왔어? 순덕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밝은 미소.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엄마, 이거 한우 세트. 1등급이야. 그리고 이건 홍삼, 이건 영양제. 미영이 쇼핑백들을 거실에 내려놓았다. 수진의 눈에 가격표가 얼핏 보였다. 한우 세트 45만 원. 홍삼 38만 원. 영양제 세트 25만 원. 합계 100만 원이 넘었다. 아이고, 우리 미영이. 맨날 이렇게 비싼 거 사오면 어떡해. 엄마가 건강해야지. 당연히 사와야지. 미영이 어머니를 안으며 웃었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다. 올케 왔어? 응, 미영아. 미영의 시선이 수진의 빈손을 후었다. 올케는? 오늘도 빈손이야? 순덕이 끼어들었다. 그러게. 맨날 빈손이야. 25년째. 에이, 설마 25년 동안 계속? 진짜야. 내가 이 며느리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 과일 한 박스도 없어.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25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남편 최민호가 뒤늦게 들어왔다. 50세. 피곤한 표정. 구겨진 정장. 어머니 왔습니다. 뭐, 민호 왔어? 힘들었겠다. 내 회사가 좀.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아. 순덕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부엌 가서 음식 좀 도와. 네, 어머니. 수진이 부엌으로 갔다. 시아버지 최병철이 부엌 옆 방에서 나왔다. 78세. 과묵한 표정.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왔어. 네, 아버지. 짧은 인사.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었다. 부엌에서 수진이 전을 부치고 있었다. 거실에서 대화가 들려왔다. 미영아, 재호는 안 왔어? 조금 있다 와요. 은행 일이 있대서. 우리 재호 바쁘지? 지점장이 쉽나? 그러게요. 요즘 승진 얘기도 있어서. 어머, 또 승진? 대단하다. 순덕이 감탄했다. 미영아, 넌 복 받았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엄마, 그런 말 하면. 진심이야. 우리 민호도 재호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한숨 소리. 민호는 뭐 맨날 그 모양이지. 과장해서 10년째야. 수진의 손이 멈췄다. 뒤집개를 든 손이 떨렸다. 그리고 저 며느리는 뭐야? 25년 동안 빈손. 손이 큰 게 뭔지도 몰라. 엄마, 올케도 사정이 있겠지. 미영이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사정? 무슨 사정? 돈이 없어? 그럼 벌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올케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업? 인터넷에서 뭐 파는 거? 그게 사업이야? 순덕이 코웃음 쳤다. 동네 아줌마들 부업이지. 사업은 무슨?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삼켰다. 2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저녁 식사. 대가족이 둘러앉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호, 수진, 미영, 재호, 그리고 자녀들. 수진의 딸 서윤 22세과 아들 준혁 19세. 미영의 아들 지훈 20세. 자, 다들 맛있게 먹어. 순덕이 말했다. 미영이가 사온 한우야. 1등급. 와, 고기 맛있다.
지훈이가 감탄했다. 순덕이 흐뭇하게 웃었다. 그리고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너도 먹어.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어머니. 미영이가 사왔으니까 감사하게 먹어.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집었다. 딸 서윤이 엄마를 쳐다봤다. 서윤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서윤이 입을 열었다. 왜 서윤아? 엄마도 열심히 일하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엄마 회사 연매출이. 서윤아. 수진이 딸의 팔을 잡았다. 됐어. 엄마. 됐다니까. 수진이 딸을 말렸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의 기억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99년 봄. 25살의 이수진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상사들에게 인정받는 직원. 하지만 연봉은 적었다. 월 120만 원. 어느 날 회사 거래처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최민호. 27살. 중견기업 영업사원.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자였다. 이수진 씨?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했다. 민호의 미소가 따뜻했다. 두 사람은 업무로 자주 만나게 됐다. 민호는 다정했다. 수진이 야근할 때면 커피를 사다 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줬다. 수진 씨,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배고프겠다. 뭐 먹고 싶어요?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민호가 웃었다. 그 웃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6개월을 만난 후 민호가 고백했다. 수진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수진은 좋다고 했다. 1년을 더 사귀고 1999년 가을에 결혼했다. 시댁과의 첫 만남. 민호가 수진을 시댁에 데려갔다. 마포구의 32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강순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왔어? 어서 와. 순덕이 수진을 위아래로 후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미소는 띄고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수진입니다, 어머니. 그래, 수진아. 앉아. 거실에 앉았다. 시아버지 최병철이 방에서 나왔다. 왔어? 네, 아버지. 그래. 짧은 인사. 시아버지는 과묵했다.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됐다. 수진아, 어디서 일해? 무역회사 사무직이요. 월급이 얼마야? 120만 원이요. 순덕의 눈썹이 실룩했다. 120만 원? 적네.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공무원? 무슨 공무원? 구청에서 일하셨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에서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읽혔다. 우리 민호는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녀.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네, 민호 씨 열심히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니까. 순덕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민호 아버지가 사업해서 이 아파트도 샀고. 네, 며느리 되면 시댁 잘 모셔야 해. 알지? 네,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시댁과의 첫 만남이었다.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다. 양가 합쳐 하객 100명. 시댁에서 조금, 친정에서 조금. 하지만 수진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니까. 민호 씨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 옆에 섰다.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평생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을 뿐. 결혼 후부터 차별은 시작됐다. 결혼 첫 해 추석. 수진은 시댁에 선물을 들고 갔다. 과일 세트. 2만 원짜리. 월급 12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어머니 추석 선물이에요. 그래. 순덕이 과일 세트를 받았다. 표정이 시큰둥했다. 과일이네. 네, 맛있는 거로 골랐어요. 그래.
순덕이 과일 세트를 한쪽에 내려놓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신우이 최미영이 들어왔다. 그때 미영은 결혼 전이었다. 25세. 엄마. 추석 선물. 미영이 큰 쇼핑백을 들고 왔다. 이게 뭐야? 백화점에서 샀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브랜드 옷이랑 아버지 넥타이. 어머, 이게 얼마야? 그냥 좀 들었어. 순덕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역시 우리 미영이. 딸은 달라.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과일이나 들고 오고 딸은 명품 들고 오고. 순덕이 한숨을 쉬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그 후로 명절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미영은 점점 더 비싼 선물을 들고 왔다. 결혼 후에는 더했다. 남편 김재호가 은행원이었다. 수입이 좋았다. 엄마, 이번에 한우 세트 사왔어. 어머, 1등급이야? 비싸겠다.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지. 역시 우리 미영이. 효녀야, 효녀. 수지는 그 옆에서 과일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2만 원짜리. 민호의 월급으로는 그게 한계였다. 순덕은 대놓고 비교했다. 미영이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재호가 은행 지점장이야. 우리 민호는 아직 과장이네. 언제 승진해? 미영이네 집은 분당에 50평이야. 너희는 언제 이사해? 미영이는 엄마한테 용돈도 주는데 수진이 너는 왜 안 줘?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용돈을 줄 돈이 없었으니까.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 민호는 아내 편을 들지 않았다. 민호 씨, 어머니가 너무 비교하시는 것 같아. 그냥 넘겨. 어머니가 원래 그래. 근데 너무 심하잖아. 뭘 어떡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수진이 민호를 감쌌다. 남편이 무능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무시하는 게 더 화가 났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버릇없는 년 소리 듣는 게 세상 이치니까. 명절이 올 때마다 수지는 두려웠다. 올해도 빈손이야? 그 말이 무서웠다. 미영이는 이만큼 사왔는데. 그 비교가 두려웠다. 수지는 명절 전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또 뭐라고 할까? 내일 또 어떻게 무시당할까?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2008년. 금융위기가 세상을 덮쳤다. 민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10년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렸다. 수진아, 나 잘렸어. 민호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다. 뭐? 권고사직. 구조조정이래. 민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수진이 남편을 안았다. 괜찮아. 다시 구하면 되지.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 아니야. 민호는 6개월간 백수였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다. 40대 가장. 경력 10년. 하지만 취업시장은 냉혹했다. 수진아, 나 사업해볼까?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사업? 응. 음식점. 친구가 같이 하자는데. 수지는 불안했다. 사업이 쉽지 않잖아. 알아. 근데 이대로 백수로 있을 수는 없잖아. 민호의 눈이 간절했다. 딱 한 번만. 나 믿어줘. 수지는 결국 승낙했다. 2008년 말. 민호는 친구와 함께 음식점을 열었다. 삼겹살집. 서울 외곽.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손님이 제법 왔다. 수진아, 이번 달 매출이 좀 나왔어. 민호가 기뻐했다. 수진도 웃었다. 잘 됐네.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6개월 후.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 경기가 안 좋았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였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수진아, 이번 달 적자야. 민호의 얼굴이 어두웠다. 괜찮아. 다음 달에 나아지겠지. 그래야 할 텐데.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적자였다. 1년 후. 음식점은 문을 닫았다. 빚만 남았다. 1억. 친구와 공동 투자한 돈이었다. 친구는 도망갔다. 연락이 두절됐다.
빚은 민호 혼자 떠안게 됐다. 수진아. 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괜찮아. 우리가 같이 갚으면 돼. 수진이 민호를 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됐다.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빚 1억. 민호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행 대출은 불가능. 사채를 쓸 수도 없었다. 수지는 생각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해.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2009년 봄. 수지는 집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인터넷에 파는 것. 작게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에 가고 옷을 골라 사진 찍고 밤에 온라인에 올리고 주문이 오면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하루 18시간 일했다. 첫 달 수익 30만 원, 두 번째 달 50만 원, 세 번째 달 100만 원. 조금씩 늘어갔다. 1년이 지났다. 월 수익이 200만 원을 넘었다. 민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 250만 원. 합치면 450만 원. 빚을 갚을 수 있었다. 1억을 갚는데 3년이 걸렸다. 2012년.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 수진아 고마워. 민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2009년 가을. 민호의 빚 1억을 갚기 위해 허덕이던 시기.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민호야, 아버지가 좀 급해. 어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회사가. 시아버지 최병철. 그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 10명 정도의 작은 회사. 2008년 금융위기는 건설업계를 직격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했다. 최병철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호야, 아버지 회사가 부도 났어. 부도요? 응. 거래처가 다 망해버렸어. 받을 돈을 못 받았어.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 집이요? 이 아파트. 담보대출 3억 6천이야. 민호가 시댁에 갔다. 수진도 함께.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 78세의 노인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아버지. 민호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이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시어머니 순덕이 옆에서 울고 있었다. 어떻게. 40년 살던 집이야. 여기서 너희 다 키웠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 3개월 뒤에 경매래. 우리 갈 데가 없어. 순덕이 오열했다. 민호가 수진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어떡하지? 나도 빚이 1억 있잖아. 시댁 집까지 어떻게 해?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안 돼. 나 신용불량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 70 넘으셨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수지는 시부모님을 쳐다봤다. 시아버지의 무너진 어깨. 시어머니의 울음. 40년 살던 집을 잃게 생긴 노인들. 수진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은행 서류를 들여다봤다. 시댁 아파트 대출 내역. 대출 잔액 3억 6천만 원. 연체 개월 3개월. 경매 예정일 3개월 후. 3억 6천.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호는 신용불량. 대출 불가. 시아버지도 부도. 대출 불가. 시어머니는 수입 없음. 시누이 미영은? 미영에게 전화해봤다. 미영아, 시댁 일 알아? 알아. 큰일이야.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없어? 언니, 우리도 대출 많아. 집 샀잖아. 그래도 부모님 집인데. 우리도 형편이 안 돼. 미안해.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자기밖에 없었다. 다음 날. 수지는 은행에 갔다. 대위 변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대위 변제요? 네. 시댁집 담보대출을 제가 대신 갚고 싶어서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객님 명의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네.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 자료를 제출했다. 월 수익 200만 원. 15년 분할 상환으로 하면 월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0만 원. 수진의 월 수익 전부. 한 푼도 안 남는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수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09년 12월. 대위 변제 계약 체결. 시댁 아파트 대출 3억 6천만 원. 상환 기간 15년. 월 상환액 200만 원. 상환인 이수진. 근저 당권자 이수진. 수진은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숨겼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에게도. 왜 말하지 않았을까? 민호에게 말하면 내가 왜 우리 집 빚을 갚아?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할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그래? 그럼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감사 인사는커녕 더 요구할 것이다. 그 돈 있으면 우리 용돈도 좀 줘. 그 돈 있으면 미영이처럼 선물도 사와. 수지는 그게 두려웠다. 그래서 숨겼다. 조용히 갚기로 했다. 15년 동안. 매달 200만 원. 수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다. 15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결심했다. 해낼 수 있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이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수진의 15년이 시작됐다. 2009년 12월. 수진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대위변제 계약서 사본. 3억 6천만 원. 15년 분할 상환. 월 200만 원. 버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수진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내가 미친 건가? 혼잣말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25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다. 빈손 며느리. 돈이 없어? 그럼 벌어야지. 우리 미영이는 효녀인데 넌 뭐야? 그런 사람을 위해 3억 6천을 갚겠다고? 15년 동안?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시아버지의 무너진 어깨. 78세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울던 모습. 민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났어서. 시어머니의 오열. 40년 살던 집이야. 너희 다 여기서 키웠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더라도. 70대 노인이 길바닥에 나앉는 건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남편 민호. 민호는 시댁 일로 매일 울었다. 수진아,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잃게 생겼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빚도 아직 남았고. 신용불량이라 대출도 안 되고.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야. 민호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무능해서 화난 게 아니었다. 남편이 무력감에 무너지는 게 안타까웠다. 수지는 생각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시댁집을 살리면 남편도 살고 시부모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며 수지는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민호에게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거부할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조용히 갚자. 15년 동안 묵묵히. 언젠가 다 갚으면 그때 말해도 되지. 아니, 말 안 해도 돼. 그냥 시댁 집이 지켜지면 그걸로 된 거야. 수지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집에 도착했다.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볼일 봤어. 무슨 볼일? 그냥. 은행.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은행? 무슨 일로? 아, 그냥 통장 정리.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은 혼자 서재에 앉아 계산을 했다. 온라인 쇼핑몰 월 수익 20만 250만 원. 민호 월급 250만 원. 합계 45만 500만 원. 여기서 대출 상환 200만 원을 빼면 생활비 25만 300만 원. 아이들 학비, 관리비, 식비, 교통비.
빠듯했다. 아니, 빠듯한 정도가 아니었다. 명절 선물 살 돈은 없었다. 빈손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네.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댁집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2010년. 수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알람이 울렸다. 4시. 수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옆에서 민호가 자고 있었다.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작업복 같은 편한 옷.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새벽 4시 반. 동대문 도매시장. 수진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상가를 돌았다. 사장님, 이거 신상이에요? 응, 어제 들어왔어. 몇 장 줘요? 옷을 고르고 가격을 흥정하고 포장을 받았다.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시장을 나왔다. 8시. 집에 도착.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볼일 봤어. 맨날 아침에 없더라. 엄마 일이 있어서. 밥 먹어. 수진이 아침밥을 차렸다. 아이들과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갔다. 9시부터. 수진은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동대문에서 사온 옷을 하나씩 펼쳤다. 사진을 찍었다. 배경지 앞에 옷을 걸고 조명을 맞추고 셔터를 눌렀다. 1장, 2장, 3장. 심벌이면 150장. 사진 편집. 포토샵으로 색감을 맞추고 크기를 조절하고. 상품 등록. 온라인 쇼핑몰에 하나씩 올렸다. 제목, 가격, 설명, 사이즈, 배송 정보. 한 상품당 10분. 신개면 8시간. 오후 5시. 주문 확인. 오늘 들어온 주문 32건. 포장 시작. 박스를 접고 옷을 넣고 송장을 붙이고. 32개의 박스. 저녁 7시. 택배 기사가 왔다. 사장님, 오늘도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32개의 박스를 넘겼다. 저녁 8시. 가족이 집에 돌아왔다. 수진아,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 맛있겠다. 민호가 웃었다. 수진도 웃었다. 피곤했지만 웃었다. 밤 11시. 아이들이 잠들었다. 수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매출 정산. 오늘 매출 128만 원. 원가 75만 원. 순이익 53만 원. 하지만 이건 하루 매출. 한 달이면 변동이 크다. 잘 되면 250만 원. 안 되면 150만 원. 평균 200만 원. 그 200만 원이 전부 대출 상환으로 나갔다. 수진의 손에 남는 건 없었다. 새벽 1시. 수진은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새벽 4시부터 밤 1시까지. 21시간. 잠은 3시간. 이게 수진의 하루였다. 힘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15년만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면 끝나.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또 새벽 4시가 왔다. 챕터 8 매달 200만 원. 15년. 매달 200만 원. 수진의 삶은 그 숫자에 갇혀 있었다. 매달 25일.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나갔다. 200만 원. 수진은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잔고가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됐다. 대출 상환이 연체되면 안 됐다. 연체되면 시댁이 알게 된다. 시댁이 알게 되면 모든 게 틀어진다. 수진은 돈을 아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다. 옷? 10년 전에 산 옷을 입었다. 화장품? 마트에서 제일 싼 거. 커피? 집에서 믹스커피. 외식? 1년에 한두 번. 아이들 생일 때만. 명절이 오면 수진은 더 힘들었다. 시댁에 갈 때 선물을 사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대출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과일 한 박스만 사자. 마트에서 제일 싼 과일 세트. 2만 원. 그것마저도 아까웠지만 빈손으로 가면 더 심했다. 올해도 빈손이야? 과일 한 박스가 다야? 미영이는 한우 세트 사왔는데. 매번 같은 말.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어느 해 추석. 수지는 시댁에서 부엌 일을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다. 엄마, 올케는 왜 맨날 빈손이에요?
신우이 미영의 목소리. 글쎄, 돈이 없나 봐. 오빠 월급이 그렇게 적어요? 오빠 월급이야 뭐. 과장이 10년째잖아.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 빈손은 좀. 그러게. 손이 큰 게 뭔지 모르는 여자야. 수진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깨졌다. 내가 왜 빈손인지 알아? 속으로 외쳤다. 이 집 대출금 갚느라 그런 거야. 매달 200만 원씩. 15년째.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삼켰다. 눈물도 삼켰다. 어느 날, 딸 서윤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돈 없어? 뭐?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 수진이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열심히 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회사 잘 되는 거 아니야? 온라인 쇼핑몰. 잘 되긴 하는데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나중에 말해줄게. 서윤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수지는 딸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이가 할머니를 원망하게 될까봐. 가족 사이가 틀어질까봐. 혼자 짊어지는 게 나았다. 시간이 흘렀다.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이 지나고 2012년, 2013년, 2014년. 매년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 10년이면 2억 4천. 조금씩 대출 잔액이 줄어갔다. 2020년 대출 잔액 9,600만 원. 이제 1억도 안 남았다. 수진이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15년 중 11년이 지났다. 4년만 더 버티면 끝이다. 할 수 있어. 수진이 주먹을 쥐었다. 신우이 최미영. 그녀는 수진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다. 미영은 언제나 자랑을 했다.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우리 재호가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재호가 보너스 얼마 받았는지 알아? 우리 지훈이가 서울대 갔잖아. 역시 은행 지점장 아들이라. 수지는 듣고만 있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 미영의 남편 김재호. 은행 지점장. 연봉 1억 이상. 미영은 전업주부였지만 여유로웠다. 분당에 50평 아파트. 외제차 2대. 해마다 해외여행. 올케 우리 이번에 유럽 갔다 왔어. 그래? 좋겠다. 올케네도 가봐. 좋더라. 응. 나중에. 나중에가 언제야? 맨날 나중에만. 미영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미영은 수진을 대놓고 무시했다. 올케 그 옷 아직도 입어? 10년 전에 산 거 아니야? 편해서. 편한 건 알겠는데. 너무 낡았다. 내가 안 입는 옷 줄까? 브랜드야.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영의 배려는 수진에게 모욕이었다. 어느 해설. 미영이 수진에게 물었다. 올케 사업 잘 돼? 응. 그럭저럭. 뭐 파는 거야? 온라인 쇼핑몰? 응. 옷. 옷? 동대문에서 떼다 파는 거? 미영이 코웃음 쳤다. 그게 사업이야? 부업 아니야? 우리 재호가 그러더라.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대로 버는 사람 별로 없대. 그래? 올케도 그냥 취직해. 파트타임이라도. 미영이 충고하는 척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부업이 연매출 15억이야. 직원도 12명 있어. 내 남편 연봉보다 많이 벌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면 대출 상환 사실도 알려야 한다. 그건 안 됐다. 미영은 어머니 순덕 앞에서 더 심했다. 엄마 올케 불쌍하지 않아? 왜? 오빠가 돈을 못 버니까. 올케가 맨날 고생해. 그러게. 우리 민호가 좀 더 잘났으면. 그래도 오빠가 착하니까 다행이지. 착하면 뭐해. 능력이 있어야지. 미영과 순덕이 대화하는 동안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다 들렸다. 매번 같은 말. 민호가 못나서. 수진이가 불쌍해. 동정하는 척하면서 깔보는 말.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어느 날 딸 서윤이가 물었다. 엄마 고모는 왜 맨날 잘난 척해?
그게 그 사람 습관이야. 짜증나. 참아. 어른이니까. 엄마는 안 짜증나? 수진이 웃었다. 짜증나지. 근데 어떡해. 시누이인데.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서윤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고모네가 뭐가 잘났다고. 엄마 회사가 더 크잖아. 서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2024년 9월 25일. 수진은 은행 앱을 열었다. 자동 이체 내역. 최종 상환액 200만 원. 상환 완료. 대출 잔액 0원. 수진의 손이 떨렸다. 끝났다. 15년. 180개월. 매달 200만 원. 총 3억 6천만 원. 드디어 끝이 났다. 수진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잔액 0원.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15년 전 은행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15년이 까마득했다. 끝날 날이 올까 싶었다. 하지만 왔다. 드디어 왔다. 수진은 은행에 전화했다.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말소도 해야 하죠.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수진은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받았다. 대출 완납 증명서. 15년 상환 내역서. 총 상환액 3억 6천만 원. 상환인 이수진. 수진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15년의 기록. 201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매달 200만 원. 빠짐없이. 한 번도 연체 없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냈어.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니던 날들. 명절에 빈손으로 가서 무시당하던 날들. 빈손 며느리라고 불리던 날들. 모든 게 스쳐갔다. 내가 해냈어. 수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은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말해야 하나? 시댁에? 남편에게?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나?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추석 때. 일주일 뒤가 추석이었다. 추석 때 다 말하자. 15년간 빈손이었던 이유를 이제 다 말할 때가 됐다. 수진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추석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시어머니가 빈손이야? 라고 묻도록. 그때 다 말해줄 것이다. 제가 빈손이었던 이유요. 이 집 대출금 갚느라요. 15년 동안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2024년 9월. 추석 전날. 수진은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조리고 25년째 해오던 일이었다. 딸 서윤이가 부엌에 들어왔다. 22세. 대학교 4학년. 엄마 도와줄까? 괜찮아. 넌 쉬어. 아니야. 나도 할 줄 알아. 서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섰다. 전을 뒤집는 것을 도왔다. 모녀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다. 엄마. 응? 내일 시댁 가면 또 할머니가 뭐라고 하겠지? 수진이 웃었다. 뭐라고 하긴. 늘 하던 말 하시겠지. 빈손이냐고? 아마도. 서윤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나 진짜 그 말 싫어. 알아? 엄마가 빈손인 거 아니잖아. 엄마 회사 연매출이 얼만데? 서윤아. 15억이야. 직원도 12명이고. 근데 왜 빈손 소리를 들어야 해? 서윤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엄마 왜 말 안 해? 25년이야. 25년 동안 왜 숨기고 살아? 수진이 전을 뒤집으며 말했다. 서윤아 앉아봐. 왜?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녀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윤아, 엄마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 뭔데? 할머니 집 있잖아. 마포 아파트. 응. 그 집 대출금을 엄마가 갚았어. 서윤이가 눈을 크게 떴다. 뭐? 15년 전에 할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그건 들었어. 근데 그게 엄마랑 무슨. 엄마가 대신 갚았어. 대출금 3억 6천만 원. 서윤이가 입을 벌렸다. 3억 6천. 응. 매달 200만 원씩. 15년 동안. 이번 달에 완납됐어.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완납 증명서. 15년 상환 내역서. 서윤이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엄마가 빈손이었던 이유야. 대출 갚느라 명절 선물 살 돈이 없었어.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왜?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복잡해질까봐. 복잡하면 어때? 엄마가 15년 동안 무시당했잖아. 서윤아. 빈손이라고. 손이 큰 게 뭔지 모른다고. 그 말 25년 동안 들었잖아. 서윤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근데 진짜 빈손이 아니었잖아. 엄마가 그 집을 살린 거잖아. 수진이 딸을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말을 못해서. 미안할 거 없어. 엄마 잘못 아니야. 서윤이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내일 다 말해. 할머니한테, 고모한테, 아빠한테. 다. 그래야겠지? 응. 이제 말할 때 됐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말할게. 그날 밤. 수진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완납 증명서. 15년 상환 내역서. 등기부등본 4본. 근저당권자 이수진. 모든 게 준비됐다. 내일이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25년간 참아온 것을 다 말할 날. 떨렸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2024년 추석. 아침 10시. 수진 가족이 시댁에 도착했다. 민호, 수진, 서윤, 준혁. 네 식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왔어요. 뭐 왔어? 시어머니 순덕이 거실에서 일어났다. 수진의 손을 후었다. 가방 하나. 선물 보따리는 없었다.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올해도 빈손이야? 시작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좀. 요즘이 25년째야. 에휴. 순덕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신우이 미영 가족도 도착했다. 재호, 미영, 지훈. 미영의 양손에는 큼직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엄마. 추석 선물. 어머, 미영이 왔어? 순덕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이번엔 뭐야? 한우 세트 1, 굴비 세트, 홍삼, 그리고 엄마 좋아하시는 화장품. 어머머, 이게 다 얼마야?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지. 미영이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순덕이 흐뭇하게 쇼핑백을 살폈다. 역시 우리 미영이. 효녀야, 효녀. 미영이 수진을 쳐다봤다. 올케 왔어? 응, 미영아. 올케는? 오늘도 빈손이네? 에이, 과일 한 박스도 없어? 미영이 코웃음 쳤다. 순덕이 끼어들었다. 그러게. 25년째 빈손이야. 내가 이 며느리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 엄마, 그래도 올케 사정이 있겠지. 사정? 무슨 사정? 돈이 없으면 벌어야지. 순덕이 수진을 쳐다봤다. 인터넷에서 뭐 판다며? 그게 사업이야? 부업이지. 어머니. 미영이 봐. 전업주부인데도 명절에 이렇게 사와. 돈을 벌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있으니까 사오는 거야. 넌 마음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마음이.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서윤이가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점심 식사. 대가족이 둘러앉았다. 시아버지 병철, 시어머니 순덕, 민호, 수진, 서윤, 준혁, 미영, 재호, 지훈. 순덕이 말했다.
자, 다들 맛있게 먹어. 미영이가 사온 한우야. 와, 맛있다. 지훈이가 감탄했다. 순덕이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너도 먹어.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미영이가 사왔으니까 감사히 먹어.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들었다. 식사 중간. 순덕이 또 말을 꺼냈다. 아, 맞다. 우리 집 대출 다 갚았다. 수진의 손이 멈췄다. 뭐요, 엄마? 미영이 물었다. 우리 집. 마포 아파트. 대출 있었잖아. 아, 그거요? 15년 전에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응. 그거 이번 달에 완납됐어. 오, 축하해요. 그러게. 우리가 15년 동안 꼬박꼬박 갚았지. 수진의 눈이 커졌다. 우리가? 순덕이 으쓱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연금이랑 민호 보태준 거랑 어렵게 갚았어. 이 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피땀 흘려서 지킨 거야. 순덕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갚았다. 1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갚은 건 수진이었다. 시아버지 연금? 민호가 보탠 것? 그런 거 없었다. 전부 수진이 갚았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다. 15년 동안 수진이 이 집을 살렸다는 걸. 서윤이가 수진을 쳐다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엄마, 지금이야. 수진도 알았다. 지금이 그때다. 순덕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버텼잖아.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응?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이 집 대출금 말이에요. 대출금? 방금 말했잖아. 다 갚았다고. 네, 다 갚았죠. 수진이 가방을 열었다.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근데 누가 갚았는지는 아세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수진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게 뭔데? 순덕이 물었다. 대출 상환 내역서예요. 수진이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은행 로고가 찍힌 공식 서류. 15년간의 상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덕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이 가늘어졌다. 상환 시작일 2009년 12월. 상환 종료일 2024년 9월. 월 상환액 200만 원. 총 상환액 3억 6천만 원. 상환인 이수진. 이게 뭐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집 대출금이에요. 근데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제가 갚았으니까요. 순덕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 수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대위변제 계약서예요. 대위변제? 15년 전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을 때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호 씨는 신용불량이라 대출이 안 됐어요. 아버지도 부도 나서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대신 갚기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넘겨받았어요. 내가? 네. 매달 200만 원씩. 15년 동안. 순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다. 수진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완납증명서예요. 완납증명서. 대출 잔액 영원. 완납일 2024년 9월 25일. 이번 달에 마지막 납부를 끝냈어요. 15년 만에. 순덕이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이게 진짜야? 네. 3억 6천을. 내가 다 갚았어? 네. 15년 동안? 네. 순덕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서류를 빼앗아봤다. 이게 뭐야? 진짜네? 재호도 서류를 확인했다. 은행원 출신.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었다. 형수님, 이거 진짜 은행 서류예요. 대위변제 계약서도 정식 서류고 15년 상환 내역도 전부 맞아요. 미영의 얼굴도 하얘졌다. 민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 대출을 갚았어? 응. 15년 동안?
응.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다.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거부할까봐. 그리고 어머니한테 알려지면 당연하다고 하실까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야. 수진이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제가 15년 동안 빈손이었던 이유 아세요? 순덕이 대답하지 못했다. 대출 갚느라요. 매달 200만 원이 나갔어요. 명절 선물 살 돈이 없었어요. 한우 세트 살 돈이 없었어요. 홍삼 살 돈도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빈손이었던 게 아니에요. 이 집을 살리느라 선물을 못 산 거예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아, 어머니가 25년 동안 빈손이라고 하셨잖아요. 손이 큰 게 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근데 어머니, 제 손이 작았던 게 아니에요. 이 집을 붙들고 있느라 선물을 못 든 거예요. 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 순덕이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털썩. 수진아,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 25년 동안 널 뭐라고 했는지. 순덕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미안해. 미안해. 어머니 일어나세요. 내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순덕이 오열했다. 내가 우리 집을 살렸는데. 15년 동안 갚았는데. 나는 빈손이라고. 어머니. 수진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됐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안 돼. 내가 용서받으면 안 돼. 순덕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제발 날 때려. 욕해. 뭐라도 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25년이야.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덕이 수진을 끌어안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아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아버지 병철. 그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과묵한 남자. 말이 없던 남자. 수진아. 수진이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 고맙다. 78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업 망해서 집도 잃을 뻔했는데. 아버지. 내가 살려줬구나. 병철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이것밖에. 병철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남편 민호. 민호는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수진아. 오빠. 나는 뭐 한 거야?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30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 오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일어나. 나는 남편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수진이 민호를 일으켜 세웠다. 오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고생한 거잖아. 오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호가 수진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신우이 미영. 미영은 소파에 앉아 굳어 있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옳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미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빈손이라고. 부업이라고. 형편이 안 된다고. 미영아 됐어. 안 돼. 내가 너무 창피해. 미영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옳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아 일어나. 10년 동안 옳게 무시했어. 엄마 앞에서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근데 옳게가 우리 집 살린 사람이었어. 내가 부끄러워.
미영이 울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정말 안 그럴게. 재호가 미영을 일으켜 세웠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재호야 괜찮아. 저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재호도 고개를 숙였다. 딸 서윤이가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서윤아. 엄마 자랑스러워. 서윤이가 수진을 안았다. 15년 동안 혼자 참고 버틴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서윤아. 이제 울어도 돼. 그동안 못 울었잖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껏 울어. 수진은 딸의 품에서 울었다.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들 준혁도 다가왔다. 19세. 과묵한 성격. 하지만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준혁아. 엄마 고생 많았어. 준혁이 엄마를 안았다. 앞으로는 내가 효도할게. 수진이 웃으며 울었다. 그래 알았어. 거실이 눈물 바다였다. 시어머니의 울음. 시아버지의 눈물. 남편의 오열. 시누이의 사과. 자녀들의 위로.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25년간 쌓인 오해와 서러움이 녹아내렸다. 1년이 지났다. 2025년 추석. 수진은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다. 빈손이야? 25년째 빈손. 마음이 없어. 그 말들이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댁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왔어요. 수진아. 순덕이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왔어? 힘들지 않았어? 네, 괜찮아요. 순덕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안에 들어와. 덥지? 시원한 거 마셔. 작년과 180도 달랐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거실에 들어갔다. 미영이 먼저 와 있었다. 올케 왔어? 응, 미영아. 올케 이거. 미영이 쇼핑백을 건넸다. 이게 뭐야? 올케한테 사온 거야. 명품 스카프. 나한테? 응. 그동안 미안했던 거 있잖아. 받아.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미영아. 고맙긴. 내가 더 많이 해도 모자라. 미영이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점심 식사. 대가족이 둘러앉았다. 순덕이 음식을 차렸다. 자, 다들 먹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일어나려 했다. 순덕이 수진을 앉혔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앉아 있어. 네? 25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 오늘은 내가 할게. 순덕이 웃었다.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되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식사 중간. 순덕이 말했다. 수진아. 내 어머니. 고마워. 뭘요? 15년 동안 우리 집 살려줘서. 순덕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 미안해. 어머니 됐어요.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평생 갚아도 모자라. 순덕이 눈물을 닦았다.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약속해. 시아버지 병철이 말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내 아버지. 병철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었다. 현금이었다. 아버지 이게 연금 모은 거야.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 내가 15년 동안 갚은 거 생각하면 너무 적어.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야. 아버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발. 병철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아비된 도리를 못한 놈이야.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수진이 병철을 안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민호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오빠. 이거. 민호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야?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열었다. 반지였다. 다이아몬드 반지. 오빠. 30년 전에 결혼할 때 제대로 된 반지 못 해줬잖아. 그게 무슨.
그때부터 미안했어. 이제야 사게 됐어.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사랑해 오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호, 수진, 서윤, 준혁, 미영, 재호, 지훈.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보며 수진이 생각했다. 25년이었다. 25년 동안 빈손 며느리였다.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빈손이 아니었다. 이 가족을 지키느라 선물을 못 든 것이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엄마. 친정어머니가 떠올랐다. 돌아가신 지 10년. 엄마 나 잘했지? 어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수진아 고생 많았다. 장하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운전을 하고 수진이 조수석에 앉았다. 서윤과 준혁은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수진아.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15년 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버텼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내가 날 지켜준 것처럼. 수진이 웃었다. 기대할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수진 48세. 25년간 빈손 며느리라 불렸던 여자. 15년간 시댁 대출 3억 6천을 갚은 여자. 연매출 15억 회사의 대표. 그리고 가족을 지킨 사람. 그녀의 손은 한 번도 빈 적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들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빈손의 무게. 그것은 3억 6천만 원보다 무거웠다. 25년의 인내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선물을 받았다. 가족의 사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그것이 수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